네, 즐거운 목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키워드 참고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두 번째, 갤럭시 G6, 시프트업 한미약품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할 우리 통화정책회의 1년에 8번 열리는데 오늘 바로 오전에 열리게 됩니다. 금리는 당연히 동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먼저 짚어보면요. 한 나라가 금리 내리면 큰 틀에서 경제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론적에선 그렇고, 이걸 전제로 얘기를 이어나가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하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제 2월부터 1년 6개월째 금리를 3.5%에서 연 3.5%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전문가들의 중론 역시 이번 달에도 하느니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현재 1,400원대가 환율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얘기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더 부담 요인을 주는 거를 하느니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우리 내부 문제 좀 살펴보면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꺾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최근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세가 빠른 것이 한은으로서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상반기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가 20조 원 넘어갔거든요. 이 3년 만에 최대 증가세인데, 금융당국이 여기다가 이달로 예정했었던 스트레스 DSR, 그 부채금 원리 상환 비율 2단계 시행을 2달 늦추기로 한 것. 그러니까 금리 조금 더 깐깐하게 하는 거를 풀어주면서 2달 정도 유예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제 가계부채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낮추기가 좀 어렵다, 부담스러워 할 거다, 한국은행이 그런 얘기인데, 금리를 동결한다면은 오늘 이창용 총재 발언이나 이런 데서 어떤 다른 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 이후에 하는 총재가 발언을 하고 이 금통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가 환율 관리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시장에 영향을 하나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느냐 하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두 명 분께서 금리 이제 낮춰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 내놨다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선제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나? 조기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금리 낮춘다고 하면 증시는 당장은 좋기 때문입니다. 총재 합하면 총 7명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인플레이션만이 금리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한은의 조기 인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극할 한은 총재, 금통위 위원들 의견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비둘기파가 이번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런 걸 뒷받침할 얘기가 나올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한경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한경 맞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만, 어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되게 하반기에 높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1,400원 예상을 합니다. 다시 높아질 걸로. 그런 환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10월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440원 언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입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 신제품 출시가 아니죠, 공개 행사죠. 언베일을 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담아온 영상들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이 어제 우리나라 시간 오후 10시부터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인 갤럭시 Z6 플립이나 폴드 같은 전략 스마트폰, 이런 거 비롯해서 갤럭시 워치 신작이나 또 갤럭시 링과 같은 새로운 기기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하나 살펴볼 부분이요. 이번 폴더블 폰은 올림픽을 타고 아마 대규모 광고가 될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노태문 사장이 지금 예. 연설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림픽위원회랑 협업해서 이제 매달 수여식 때 선수들 시상대 오를 때 갤럭시 폴더블 폰으로 셀카를 찍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이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기기 판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전략 기기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모두 갤럭시 AI가 적용됐습니다. 폴더블 톤에는 그렇습니다. 키워드만 넣어주면 AI가 알아서 SNS에 글 올리고 뭐 스케치도 대충 해주고 실시간 통역해주고 신기한 기능들 많이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호응을 얻는다면 우리나라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리노공업 같은 경우들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는데 또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만 하고요. 그리고 수첩처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드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전작보단 14g 정도 줄어가지고 아마 갤럭시 신작 울트라, 갤럭시 S 울트라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가벼워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게 너무 좋습니다. 가벼운 게 좋죠, 사실.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신에 출고가가요. 각각 전작 대비 13만 원에서 24만 원 넘게 인상이 됐는데 이제 높아진 가격을 상품성이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S24도 나왔을 때 보니까 뭐 비쌌는데 금방 또 떨어지더라고요. 살 때 기준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번 달 말부터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파리에서 번역 기능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파리에서 언베일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폴더블 폰 소개를 했고 그밖에 어떤 다른 상품, 어떤 괜찮은 상품들이 있었나요 또? 워치도 워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초로 내놓은 스마트 링이죠. 갤럭시 링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g 정도로 가볍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두꺼워가지고요. 신미감이라든가 실제 착용감 여기에 대한 시장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기능과는 별도로 이 판매라든가 초기 관심들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손가락 굵기가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잘 맞답니다. 현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이게 헐렁이지 않고 잘 맞아서 그 안에 이제 내부 마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안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소재는 티타늄 썼고요. 센서가 3개 탑재되어 있어서 수면이나 활동, 수면 뭐 여러 가지 뭐 심박수, 심박 변이도 막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혈당 측정 기술이 사실 여기에 킬러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혈당 기술은 아직 안 들어가서 다음 제품들의 과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갤럭시 워치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49만 원대, 그러니까 약 50만 원대로 형성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시장의 초기 반응 어쩔지도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시프트업. 오늘 드디어 코스피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요게 따따블 가면 엄청나게 이제 몰릴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공모주 열기가 확실히 조금 식었죠. 이런 식은 열기를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임주, 이 시프트업이 살려놓을지가 사실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게임 개발사고요. 1위 기록 많이 했던 회사고 승리의 여신 니케라든가 최근에 이제 흥행작 또 다른 흥행작인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 일본의 기기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1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흥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너무 굉장히 높은 거 높죠. 아니에요? 이게 워낙에 이제 IP 장사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높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지금 1,686억 원 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보증권이나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뒤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에는 매출 4천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해나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6만 원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조 5천억 원 가까이 될 것인데 공모가만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되면 게임주 4위고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NC소프트 이거를 넘어서면은 3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지금 4조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모주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NC소프트 너무 약세죠. 지금 높아질 수가 있었고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요. 개발자 1인당 생산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 한 사람당 6억 원씩 책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긍정적인데 하나 좀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공모주 열풍이 조금 주춤하다는 거 그리고 항상 공모주 나올 때마다 붙는 이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항상 희망밴드 상단에 공모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이죠. 최근에 이노스페이스였나요? 맞습니다. 그때 한번 충격이 오고 나서 열풍이 꺾였는데 오늘 그게 다시 공모주 열풍이 다시 불붙을지 시프트업 오늘 주가 흐름 잘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미약품 그룹에 대한 얘기인데 한미약품 지주회사가 이제 한미사이언스입니다만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거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쟁하면 주가가 뛰니까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종식됐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이자 그동안에 형제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제 모녀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러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하신 캐스팅 분인데 보터였죠. 이번에 이제 어젯밤에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한미의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와 함께 한미약품 그룹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봉합됐다. 그래서 그동안에 싸웠던 모녀와 형제 그리고 본인까지 해서 5명의 지분이 과반을 넘고 우리끼리 책임 경영, 정도 경영, 전문 경영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아까 밝힌 대로 이 5명의 지분이 과반을 넘으니까 경영권 분쟁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한미약품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은 아직 제대로 확인된 게 아니다라고 했었고 지금 임종윤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동생인 임종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은 점 그리고 모녀 쪽에서는 사실 입장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얘기가 5명의 공동된 합쳐진 목소리가 아니라 주도하는 한두 분에서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게 맞나라는 생각 역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꺼진 불이다라고 보기는 1%의 가능성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신기 얘기 들어보니까 1%보다는 높은 아슬아슬한 그런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이언스가 많이 2% 넘게,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뭐 6%.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으니까 6% 넘게 더 많이 뛰긴 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주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